맨유가 지난 유로파리그 리옹전에서 정말 극적인 승리를 가져왔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여러모로 아쉬운 점도 있었고 감동적인 면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날 경기 이후에 아모림이 한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날 경기에서 좀 남은 시즌을 어떻게 좀 운영을 할 거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에 대한 힌트들을 아모림이 꽤 많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인터뷰들을 좀 모아서 발췌를 해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모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1999년 다큐멘터리를 보고 왔다. 이 1999년 다큐멘터리가 뭐냐? 그때의 감동을 되새기고자 후방 막판 2골로 바이언을 꺾고 트래블을 달성했던 1999년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왔다.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영감을 얻고 싶었다. 내 팀은 지쳐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 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4대2로 지고 있을 때 모두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 올드 트래포드에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올드 트래포드에서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술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오늘 전술 변화가 다행히 잘 풀렸다. 나는 해리가 팀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스트라이커 자리에 뒀다. 이게 그거예요. 연장 후반전 막바지에 해리 맥과이어를 이제 최전방 투어백 이용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코비는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스피드가 다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좁은 공간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다. 그런 코비를 골대 가까이, 카세미루도 골대 가까이, 메이슨을 크로스 담당으로 배치하고 내 선수들에게 단 한 골만 넣어도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팀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물론 어려운 순간이었고 경기 흐름을 바꾸려면 운이 따라야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전술 분석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연장전 후반에 나왔던 그 전술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비 마이노를 2선에 배치하고 카세미루도 최대한 전진시켜서 골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고 메이슨 마운트를 측면으로 뺐었죠. 그래서 마운트를 윙백 자리에 배치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리 맥과이어를 헤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자리에 뒀다. 물론 이제 아모림이 얘기했던 것처럼 운이 어느 정도 따랐다. 다행히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짚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 다음 얘기인데,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감독은 리그의 성적으로 평가받는다. 물론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지만 팀 전체가 감독의 역량을 반영하는 곳은 바로 리그다. 우리는 리그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팀에 지금 특성을 갖춘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끔 가르나초가 너무 피곤해 보여도 그럼에도 게임 중에 그가 유일하게 전환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특성을 갖춘 선수들이 아모림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특성을 갖춘 선수라는 표현이 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표현은 내가 하고 싶은 축구,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시스템적인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특정 특성을 갖춘 선수들이 자기한테 필요한데 그 선수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게 가르나초입니다. 뭐 지난 뉴캐슬전 4대1로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있을 때 빼고는 가르나초도 앵간하면은 교체로 안 빼요. 왜 그러냐면은 세세하게 보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선수지만은 그럼에도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팀에서 유일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뭔가 변수를 만들고 전환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힘들어 보여도 뺄 수가 없다. 그만큼 지금 내게 필요한 특성을 갖춘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인터뷰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맨유 팬분들한테 많이 좀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이거죠.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어린 선수들로 리그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유로파 리그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그 아이들을 경기에 출전시키기에 지금이 최고의 시기, 적절한 시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개화하기 위해 강력한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이런 결정이 필요하다. 어려운 순간이고 아이들이 뛰기에 적절한 순간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참 이슈가 됐던 내용 아닙니까? 아모림이 남은 리그는 어린 선수들을 최대한 쓰면서 리그를 마무리하겠다. 왜? 유로파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이 얘기했던 뭐 아마스, 치도 오비가 됐든 여러 선수들을 쓰면서 남은 리그를 치러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강등권 얘기는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진짜 심연이 있거든요. 진짜 심연의 승점을 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남은 시즌은 진짜 어린 선수들을 쓰더라도 강등권은 안 갑니다. 아무림도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고 나서 최대한 유로파에 집중하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맨유의 1군 자원들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기 때문에 그 선수들로 만약에 리그까지 병행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처럼 아니면 뭐 지르크지처럼 그럼 예상치 못한 정말 치명적인 부상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최대한 어린 선수들로 리그를 치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되는 아모림의 결정인데, 근데 저는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는 항상 뭐 얘기하지만은 로또와 같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 선수들이 나왔을 때 잘할 확률은 희박하다. 잘하면 물론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프리미어리그를 좀 볼 때 맨유 팬분들께서 좀 많이 양해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헤븐 같은 선수한테 우리가 열광했던 거는 그게 진짜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그래.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그래요. 또 내가 이 얘기하면은 라민 야말은 어쩌고 할까봐 내가 겁나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야말은 진짜 특이 중에 특이 케이스인 겁니다.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라민 야말 얘기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야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레귤러인 거고요. 대체로 어린 선수들은 아무리 이미 얘기한 이것처럼 능력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기반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남은 리그 경기는 메뉴 팬분들께서 뭐 지금까지 많이 좀 보고 싶어 했던, 뛰는 것들을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어린 선수들이 많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이긴 했습니다만, 또 리그를 보는 다른 재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보고 싶은 선수 있어요? 피츠저럴드, 제이스 피츠저럴드, 무하우스, 잭 플래처? 걔가 플래처 아들내미인가? 그렇지 않아요? 플래처 아들내미가 2명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맨유 유스에 대해서는 뭐 황금 세대라는 표현이 나왔을 정도로 좀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글쎄요, 1군에서는 뭐 다른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하는 것도 뭐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다. 자, 이제 우리 맨유 팬분들 여러분께는 남은 프리미어 리그는 이벤트 매치입니다. 이벤트 매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애들 쇼케이스야. 그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남은 리그에서. 물론 이제 아모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어린애들을 전부 다 풀로 쓰지는 않겠죠. 그렇게도 못할 거고. 이제 적절하게 넣는 수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야, 미쳤다고. 아카데미 애들을 전부 끌어오겠어? 풀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래, 얘기하신 것처럼 뭐 바인드르나 린델로프 같은 기존의 1군 롯데 자원들에서 플러스로 이제 어린 선수들이 들어오는 그 정도의 형태가 되겠죠. 야, 맞아. 아카데미 얘기 잘했어. 아카데미 선수들은 좀 신나지 않았을까? 얘기한 것처럼? 부담이려나?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신났을 것 같기도 해. 왜냐면 크게 부담이 없잖아.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맨유 프로유스 101 여러분의 선택은. 자, 여러분의 유스를 골라주세요. 남은 이벤트 매치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 내용인데, 아무림이 봤을 때도 이번 리옹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림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코비와 해리의 골이 터졌을 때 들렸던 경기장의 함성은 내가 여태 들어본 최고의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간직하고 싶다. 가끔 사람들은 유니폼 같은 것들을 간직하고 싶어 하지 않나. 하지만 나는 그 소리를 간직하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소리였다. 팬들의 함성이 들리고 시즌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나 좌절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우리가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아직 이번 시즌을 특별하게 만들 시간이 남아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임할 것이다. 나 아무리 이제 오고 나서부터, 물론 이제 테나우 때도 인터뷰는 많이 챙겨보긴 했습니다만은, 축구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미 테나우 체제는 시작이 되어 있었고, 테나우 체제 중간에 내가 이제 축구 유튜브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내가 인터뷰를 진짜 많이 챙겨봤었고, 아모린 같은 경우는 내가 축구 유튜브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중도 부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나는 아모림 인터뷰는 중도 부임 하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아는 것 같아. 우리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솔직히 이번 시즌 맨유 보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맨유 팬인 내가 그렇게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어지간하겠어요. 너무 비판받을 내용들도 많고, 아무리 뭐 중도 부임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실망스러운 경기 내용들도 많았고, 물론 선수들의 퀄리티, 뭐 자기한테 맞지 않는 선수단, 그나마 남아있는 선수들이 골문 앞에서 약해진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한 이 말처럼 그럼에도 그들에겐 아직 이번 시즌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랑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동받았고, 뭐 해외 언론들, 축구 미디어 이런 쪽에 좀 특필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난 뉴캐슬전에서 맨유가 4대1로 깨졌잖아요. 뉴캐슬 홈이었다 보니까 맨유 팬들이 원정으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제 4대1까지 나오니까 물론 몇몇 팬들은 그걸 보고 실망해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해외 언론에서 특필된 내용이 뭐였냐, 그 4대1 상황에서 맨유가 정말 지고 있던 그 상황에서 뉴캐슬 홈에 있던 맨유 원정 팬들이 아모림에 대한 응원가를 힘차게 열창을 했다. 이게 특필이 됐었어요. 아모림이 우리에게 영광의 시대를 돌려줄 거야. 그거를 보면서 이제 축구 기자들이 굉장히 인상 깊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 축구 클럽들 중에서 감독에 대한 응원가가 있는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익숙하게 봐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의외로 특별한 문화입니다. 선수 개인이 아니라 감독에 대한 응원가가 따로 있다는 거. 그 몇몇 팀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감독에 대한 응원가를 사랑하고 열창하는 그런 클럽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본 기자들이나 다른 팬들이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엔 지금 아모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 감독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물론 우리가 실망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리그에서 경기 진 것들 뭐 말해 뭐예요. 너무 실망스럽고 많죠.
네,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아무림을 계속 믿어보려고 합니다. 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얘기하지만 전 뭐 아무림이라는 감독의 팬도 아니고요. 근데 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이상 그의 성공이 클럽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가 잘하면은 우리 클럽도 성공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의 뒤에 서고 응원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